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12번째 시간으로 금지행위,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자, 개공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부터 4번까지 요거를 하나를 묶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5부터 9번까지 이렇게 다시 묶어서 두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묶음으로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뜻은 내가 사는 사람 또는 내가 파는 사람 이런 뜻이죠.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런 건 틀린 말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간단하게 협조행위라고 하는데요.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개공사니까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무등록업자에게 빌려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실비를 초과해서는 절대로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거래 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여기까지 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암기는 거금 매매 협조로 암기를 하고요. 1부터 4번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거금 매매 협조, 이거를 말로 만들어서 거금을 주고 매매하는 데에 협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거금은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친 거라서 그냥 진짜로 거금만 외우면 여기에 거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금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거짓된 언행 그리고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금, 이래서 거금이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그리고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협조. 그래서 거금 매매 협조. 거금 매매 협조는 1년 1,000,000원 위반하면은 이렇게 이제 저기가 있고요.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를 보자면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 또는 업으로 하는 행위. 증서를 매매 교환을 하면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증서라는 것은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딱지 같은 것도 있고요.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러면은 그냥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매 교환을 중개한다거나 또 업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랬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 혹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직접 거래라는 것은 내가 직접, 그러니까 개공사가 직접 매수인이 되거나 매도인이 되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거 안 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양측의 갑을 두 사람을 같이 대리하는 행위도 역시 안 됩니다. 그리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등기를 회피한 부동산 또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안 됩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벌써 금지의 냄새가 팍팍 나죠? 그리고 또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한다거나 어떤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완료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를 제한하는 행위, 뭔가
되게 이것도 못된 짓 같습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거나 뭐 특정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 8번이랑 9번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5번부터 9번까지는 셉니다. 3년 3천만 원의 그 벌금 내지는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년 3천만 원. 자, 암기는 증서 직접 그리고 쌍방 투기 시세 단체 쌍방 투기 시세 단체 예, 이런 글자 나오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증서 직접 쌍방 투기 시세 단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도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설이고 여기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누구든지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하면 3년 3천만 원 벌금이고요. 그러니까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무엇이 있냐 하면 특정 개공사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 특정 개공사의 제한, 특정 개공사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아니면 다른 개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어떤 특정 개공사만 또 이렇게 이뻐하고 다른 개공사는 차별하는 그런 행위, 아니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내가 그 정해진 금액 이하로는 팔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시세교란이라든지 뭐 그런 거랑 이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못 판다.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예, 표시 광고 하잖아요. 인터넷 그 거래망 뭐 이런 데에 표시 광고를 하는데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면 역시 3년 3천만 원 나오고요. 개공사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이제 높게 팔고 싶어서 또 이런 유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랄까, 압력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유도가 있는 그런 경우에 모두 아마 3년 3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자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해도 3년 3천만 원.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해도 3년 3천만 원 되죠. 그 밖에는 정당하게 표시 광고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리고 특정 개공사를 제한을 할 때, 아니면 뭐 또 특정 어떤 다른 개공사들을 차별할 때, 이런 때는 누구든지 처벌받습니다.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보수를 보겠습니다.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 중개를 업으로 하니까 보수를 받는 거죠. 그 업이라는 말 자체에 보수를 받는다. 그런 뜻도 있었어요. 이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해서 또 뭐였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거. 예, 이것이 업의 그 정의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익중개사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공사에게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중개계약 시에 거래계약의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예,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 청구권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그냥 의미적으로만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지 조건 이것도 따지려면 또 머리 아파요. 그래서 중개 계약 시에 거래 계약의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소멸도 있죠.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예, 이유는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죠, 원인. 자, 원인은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이제 이게 결과죠.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령을 했다면 반환해야 되고요. 그러나 개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한 그런 계약 무효 취소라면 해제 시에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시에는 중개 보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그쵸? 개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중개 보수권 중개 보수 청구권 여전히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중개보수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 매매교환, 임대차가 있는데 상한선이 매매교환이라면 1000분의 9 이내, 다시 말해서 0.9% 이내입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 다시 말해서 0.8% 이내입니다. 그래서 0.9% 이내, 0.8%의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또 두 개로 나눠요. 오피스텔의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주택 외인데요. 오피스텔도 그냥 오피스텔이라는 글자 네 글자만 써 있으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이렇습니다. 자, 뭐냐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입식 부엌을 갖춘 형태의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이라면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0.5% 이내, 그리고 임대차는 1000분의 4, 0.4%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외울 게 좀 세분되죠? 오피스텔이 전체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그리고 전용 입식 부엌을 갖춘 형태라면 매매교환 시 0.5% 이내, 임대차 시 0.4% 이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오피스텔 말고 다른 이제 모든 것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 밖의 주택 외입니다. 그 밖의 주택 외.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0.9% 이내죠. 자, 이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협의를 합니다. 예, 이 그 밖의 주택 외에는 매매나 임대차 이 구분은 없어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요 0.9% 상한선을 지켜서 퍼센트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주택외나 모두 공통적인 요소로는 쌍방에게 받는다. 예, 양쪽으로 다 받는 거죠. 쌍방에게 받는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자, 강행법규로서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예, 한도를 초과해서 내가 당신에게 중개보수를 더 주겠소 하고 약정을 했다고 해도 무효라는 얘기죠. 약정을 해도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그 계약이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예요. 초과하는 범위만 무효가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 수수료에는 원래 부가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더 받을 수 있죠. VAT 포함. 이래서 이제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VAT죠. VAT 부가세. 예, 그래서 500만 원은 부가세인 것이지 부가세는 초과 수수료로 보지 않습니다.
예,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받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은 보수, 중개보수가 될 것이고 500만 원은 부가세가 될 것이고 그래서 5,500만 원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받겠지만 500만 원은 부가세 일지 초과수수료가 아니다. 예, 이제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및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 시기는 원칙은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약정이고요. 원칙은 약정. 그러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예, 잔금 지급시가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예,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관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요. 작성해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영수증의 작성, 교부, 보관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어요.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바로 전 영상 11번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뭐 에스크로우 계좌 나오고 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에게 계약금 등을 보관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랑 두 개 같이 보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그 실비는 누가 부담을 하냐 하면은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자. 예,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권리를 이전하는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그 사람이 부담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 예, 매수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이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도 두 가지, 그리고 부담자가 위에 거는 매도자, 밑에 거는 매수인,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개사법 12번째 영상 금지행위와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